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도 값비싼 명품백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보게 만드는 분. 그분에게는 특별한 아우라, 고급진 귀티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웃들은 그분을 두고 뭔가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냥 있어 보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랫동안 궁금했던 귀티의 비결을 여쭤봤고 그분은 흔쾌히 자신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결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 그것도 딱 7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특히 이 비결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말 효과 있네 하고 느낀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고 어디 가도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말 없는 카리스마. 우리 아파트 도서관 당좌에는 키가 작고 조용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도서 강좌회의 때 그분이 발언을 하실 때면 신기하게도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묵직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한 번은 회의가 시끄럽고 어수선했는데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발표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집중이 쏠렸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이 결국 채택되었고 왠지 모르게 그분 말에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자신감이죠. 그렇다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태도,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 손을 쓰는 동작, 몸짓 같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길을 걸을 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눈을 자꾸 피하게 되시나요? 혹시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모르게 자신 없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영국의 다이애 나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으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당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테니까요. 이 말은 자세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왕실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나는 좀 자신감이 부족해라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힙니다. 둘째, 턱을 살짝 들어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셋째, 가볍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21일만 꾸준히 하면 신기하게도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럼 꾸준히 훈련하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노력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행동에 무게를 실을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 조용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이 바로 진짜 귀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밀 품격 있는 말투. 우리 동네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문할 때면 카페 전체가 왠지 모르게 조용해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그 목소리의 깊이와 말투에서 남다른 품격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궁금해서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비결을 알려주시더군요. 비결은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의 속도예요. 천천히 말하면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실수도 줄어든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연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분위기와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몇 마디만 해도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반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말투 하나로 전체적인 인상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말을 시작하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귀 기울이게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의 말투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말하죠. 말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쉽게 실수를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말투에 그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이죠.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이 급하면 말도 빨라지고 마음이 여유롭고 평온하면 말도 차분해지는 법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말을 하려고 서두르거나 말이 너무 빨라 숨이 차지는 않나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말하는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 톤을 통해 그 사람의 신뢰도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첫인상에서 우리의 말투와 목소리 톤이 실제 내용보다 무려 5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는 더 신뢰가 가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조언은 더 깊이 마음에 와닿죠. 반면에 급하게 말을 쏟아내는 텔레마케터의 설명은 잘 들리지도 않고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초 법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대화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3초 동안 여러분은 더 정확하고 품격 있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듣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더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응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말 줄이기입니다. 그니까요, 뭘랄까, 있잖아요. 같은 습관적인 군더더기 말들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저는 원래 말이 빠른 편이라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투 역시 꾸준한 연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책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을 때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닌 조금 부담되네요. 혹시 더 좋은 가격으로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작은 차이가 바로 귀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말투와 목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차분한 마음가짐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귀티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서도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비밀, 단정한 외모.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7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명품 브랜드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에 단정한 머리, 깨끗하게 정돈된 손톱까지 센터에 오시면 모두가 오늘도 참 멋지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비싼 옷 살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난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요. 대신 모든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죠.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복을 구분해서 입는 것도 내 비결이랍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외모가 눈에 띄게 화려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정돈된 스타일이 그들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옷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 그런 분들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옷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이 옷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형, 피부톤, 나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옷이라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하고 오히려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자신에게 잘 맞는 평범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으면 세련되고 품격 있는 인상을 줍니다. 프랑스 패션의 대가 코코 샤넬은 단순함이 최고의 세련미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은 캡슐 워드로브, 캡슐 월드로브라는 방식으로 옷장을 관리합니다. 이는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 10개에서 15개만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식이죠. 많은 옷보다 서로 잘 어울리는 몇 벌의 옷이 더 실용적이고 세련된 철학을 보여줍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또 하나의 원칙은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한 스타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복잡한 패턴은 오히려 산만하고 불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깔끔한 색상 조합과 정돈된 스타일이 더 큰 품격을 만들어 줍니다. 귀티 있는 외모를 가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깨끗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옷에 얼룩이 있거나 머리가 지저분하거나 신발이 더러우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신발을 깨끗이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김 없음은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구겨진 옷은 게으르고 무심한 인상을 주지만 다림질된 옷은 세심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 바지의 주름 관리는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조화로움은 전체적인 균형을 의미합니다. 옷과 신발, 가방이 서로 어울려야 하며
특히 자신의 나이와 체형, 그리고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패션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귀티 있게 보이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패션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단정하고 정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보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은 그 자체로 품격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 여유로운 태도.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출근 시간 10,000원 지하철이었는데 모두가 조급해하고 짜증내는 와중에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발을 밟았는데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그분 옆자리가 비어서 앉게 되었는데 무심코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나요? 5분 일찍 도착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하루가 망가져요. 난 항상 10분 일찍 나와서 여유를 갖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내 비결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행동에서 그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상대방이 다 말하기도 전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죠. 손짓이 과하게 크거나 발을 떨거나 눈을 계속 피하는 행동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반면 귀티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할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전달합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옛말에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진다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마음의 불안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변명하려 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이 빡빡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케줄을 줄이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워낙 바빠서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계획하거나 회의 사이에 10분의 휴식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전체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3번 정도 숫자를 세어본다면 말투와 표정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쌓이면 점점 더 여유로운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결국 귀티는 단순한 외적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유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태도 하나만으로도 귀티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삶 자체도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비밀, 검소하지만 세련된 소비. 우리 동네에 정말 멋진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 집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집은 넓지 않지만 정말 아늑하고 세련되었거든요. 비싼 가구는 없어요. 대신 오래된 가구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사님, 집이 정말 멋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말씀하시더군요. 난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3번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들여놓으면 한 가지는 내보내는 원칙을 지켜요. 그래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죠. 대신 좋은 친구나 차 한 잔 마실 때 쓰는 찻잔은 좋은 걸 써요. 매일 사용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귀티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품격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조건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집니다. 과소비를 하면서 귀티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은 많아질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죠. 그들은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도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두고 공간을 여유롭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귀티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몸을 관리하는 것 같은 부분에서는 절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귀티 있는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살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고려하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과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귀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꾸준한 배움의 자세.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매주 오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빌려 가시는데, 한 번은 제가 물었지요. 항상 새로운 책을 빌려 가시는데, 한 번은 제가 물었지요. 어르신,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주 한 권씩 소설, 역사, 철학 이렇게 돌아가며 읽어요.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거든. 그 어르신과 함께하면 어떤 주제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경청을 정말 잘하세요. 한 번은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해. 그게 내가 아직도 젊게 사는 비결이야. 겉모습만 가꾼다고 해서 귀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채워지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운동, 독서,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을 습관처럼 실천하죠.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대화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깊이가 있고 급하게 말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을 담지 않기 때문이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노화는 꿈과 호기심을 잃을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귀티 있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적인 가치들을 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젊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 관리는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몇십 페이지를 한 번에 읽기보다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기보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결국 외면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금방 티가 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귀티가 흐르는 법이죠. 7번째 비밀 감정 조절 능력. 지난해 우리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관리비 문제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 여사님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70대 중반인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주민이 말을 마치자 박 여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많이 불편하셨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차분히 설명하셨고 놀랍게도 화를 내던 주민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속으로는 화가 났지. 하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두 사람 다 후회할 일만 생겨. 항상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말해. 그게 비결이에요. 귀티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태도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노하되 과하지 말고 즐거워하되 어지럽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감정 조절 능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차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라고 자문합니다. 둘째, 화를 내기 전에 한 박자 쉬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더 명료한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감정보다는 논리로 대처하려는 성향입니다. 감정적인 말이 아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어. 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접근하는 식이죠. 저는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성격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 역시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333 규칙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 소리를 듣고 신체의 세 부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귀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품격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귀티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은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조용한 자신감, 품격 있는 말투, 단정한 외모, 여유로운 태도, 검소하지만 세련된 소비, 꾸준한 배움의 자세,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하십니다. 진정한 귀티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있는 빛을 조금씩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조급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남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귀티는 그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품격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우아함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담긴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매 순간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나눈 7가지 비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특별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 첫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또는 말하기 전에 3초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은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삶이 때로는 무겁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가꾸고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 멋진 변화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비밀이 가장 와닿나요? 어떤 부분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노후지혜 방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